예, 저 2월 9일 황정수의 뉴스 브리핑 1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또 초미의 관심사인 대선에 관련돼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지금 아주 대선 구도가 난장판입니다. 이재명이 윤여준까지 만나가지고 윤여준 같은 경우가 경제를 모르는 대통령이 대선 안 된다, 아주 국가에는 공포다 그러고 있고, 좀 일찍이 안철수를 지지해야 했던 임명진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도 안철수가 이제 단일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경우에 안철수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서 지금 안철수한테 지금 압박을 좀 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유는 정말 이재명이 정말 한물간 윤여준까지 지금 만나서 뭔가 읍소를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다 이제 지지율의 어떤 추이가 지금 만만치 않은 상황인데요. 최근 이제 나오고 있는 대선 후보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 ARS 조사 방식에 따르면 윤석열이 45에서 48%, 이재명이 36에서 38%로 좀 나오고 있고요. 이러한 통계에 따르면 윤석열의 당선 가능성이 한 50% 정도. 그다음에 전화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윤석열이 35에서 40%, 이재명이 30 내지 35%. 그래서 윤석열의 당선 가능성은 이에 따르면 46에서 47%, 이제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39에서 43%로 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이런 여론조사의 추이도 당연히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윤석열은 이제 완만하게나마 상승세, 이재명은 완만하게나마 지금 하락세에 있어서 이재명 같은 경우가 너무나 지금 초조한 그런 상황에 좀 놓여져 있고요. 안철수 같은 경우도 10%를 절대 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10%를 이제 떨어져서 7%, 아마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5%대로 내려앉을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이런 상황처럼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이재명과 안철수의 지지세가 지금 확연하게 하락세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재명, 안철수 후보 본인들의 좀 마음도 굉장히 초조한 상황이고, 또 이를 둘러싼 지지 세력들에 있어서도 지금 동요가 확연하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이 김종인도 만나고 이상돈도 만나고 윤여준도 만나고 이런 상황이고, 안철수를 지지하고 나섰던 임명진도 안철수에게 단일화를 강제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인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좀 이재명 같은 경우가 좀 지지율 분석에 따르면 좀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문가리 정권에 있어서 가장 어떤 정권의 핵심적인 지지층으로 보는 것이 이제 20, 30대 여성인데요. 20대 여성의 경우 현재 지금 여론조사에 따르면은 이재명을 지지하는 20대 여성이 29.1%, 그다음에 윤석열을 지지하는 여성이 20대 여성이 29.3%, 30대 여성의 경우는 격차가 더 벌어져서 이재명을 지지하는 응답률이 24.5%, 윤석열 지지율이 43.5%. 그러니까 오히려 30대 여성에서 이재명이 절대적인 열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반면 전통적인 거수당 지지층이 있는 호남은 어떠한가? 문가리를 포함해서 이전 선거에서 이제 거수기당에 대해서 호남은 90% 이상의 이제 지지를 보였는데요. 현재 66.7%의 지지만을 이재명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부동층이라던가 안철수 지지 쪽으로 지금 가 있긴 하지만, 반면에 윤석열 지지율도 22.5% 정도가 지금 나오고 있어서 이재명의 입장에 있어서는 절대로 지금 안심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최근 광주에 있는 민주당원 1,335명이 윤석열을 좀 지지하겠다라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의미 있는 변화의 어떤 추세라고 보일 수는 없을지라도 최소한 지금 전통적인 여권 지지층 내에 하여튼 지지세에 균열이 있으면 확실하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어제 이낙연이 총괄 선대위원장을 맡겠다고 나섰는데,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2017년 대선,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경선을 앞두고 사실은 핵심 친문 세력들은 이재명 공격에 아주 앞장서 왔습니다. 그래서 2017년 대선에서도 이재명에 대해서 이재명 측에서도 문가리를 엄청나게 공격을 했지만, 반면 친문 세력들도 이재명을 엄청나게 공격을 했고요. 특히 경기도지사 경선을 앞두고서 이제 전해철을 이제 지지한다는 명분으로 하여튼 이재명에 대한 가열차게 정말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험하게 싸우기도 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과연 이재명이 대통령이 당선이 됐을 경우에 다른 누구보다도 지금 친문 핵심들에 대한 보복이 있을 것이다.
있다. 그리고 심정적으로도 우리는 이재명을 지지할 수 없다라는 분위기가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뭐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 이제 황당수 대표가 일찍이 이제 예상했던 것처럼 이번 대선은 거의 결과가 정해지지 않았느냐. 이제 문가리가 특히 윤석열에 대한 공격을 하지 않는 이상 윤석열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세력은 전혀 없다라고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제 2월 9일 오늘자로 이제 중앙일보에 이제 윤석열이 인터뷰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여러 가지 지금 그 혁명 21을 포함해서 이제 윤석열의 좀 색깔을 좀 분명히 해라. 최소한 야권 단일 후보 내지는 야권의 대표 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문재인을 청산해야 된다는 입장을 내세워야 되는 것이 아니냐. 제1공약을 내세워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압박이 있었는데 뭐 이에 대해서 윤석열이 이제 문재인 정권을 청산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이제 보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모든 이제 문가리 정권 내에 있었던 그 부패나 범죄의 핵심에 문재인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문재인을 심판하지 하겠다는 이야기는 하여튼 끝까지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이제 오마이뉴스나 이제 이런 보도에 따르면 이제 윤석열은 그러니까 지금 유튜브 영상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몰랐지만 검사로서 지켜봤을 때 참 정직한 분이다라고 아주 오래전부터 생각했다.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문 대통령이 자신을 검찰총장에 임명할 배경을 묻는 질문에도 제가 서울중앙지검장을 할 때 전 정권 수사를 하는 것을 보고 상당 부분 자기들과 끝까지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저를 생각했던 모양이다라고 답했고 또 검찰총장 임명장을 받으러 갔더니 살아있는 문가리가 살아있는 권력에 개의치 말고 엄정하게 비리를 척결해달라고 당부하셨고 어떤 정권이든지 권력 핵심의 비리를 검찰이 단죄해 준 것이 그 정권을 살리는 길이라 생각해 왔다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다만 문가리의 그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서 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문 대통령을 둘러싸고 있는 거대한 집단이 있고 정말 내로남불의 전형을 봤다면서 조국 사태 때 봤지만 소위 핵심 지지층들에 의한 여론조작, 거짓 선전, 선동 이런 걸로 국민들을 기만해서 권력을 유지하고 선거를 치르는 아주 부도덕하고 정말 퇴출되어야 할 집단이라는 걸 깨달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런 정권이 연장돼서는 정말 국민 고통을 막을 수 없고 더 이상 국민을 보호할 수 없구나 그런 생각 때문에 또 국민께서 열렬히 전면에 나서라고 요구하시니까 최선을 다해보자 많은 분들이 도와주시겠지라고 해서 정치를 시작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내용까지 이게 뭐 다른 언론과의 인터뷰도 아니고 이제 자신이 몸담고 있는 당 유튜브 영상에서 이제 얘기를 했으니까 이게 뭐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뭐 진심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 계속 그 윤석열이 이전에도 언급을 했지만 조국 수사는 이게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 한 수사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스스로가 지금 문재인의 현재도 지금 문가리에 대해서 자신은 반감이나 악감정이 없다라는 것을 지금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뭐 결과적으로 그 자신이 대통령이 되어서 뭐 문가리 주변의 인사들은 내가 혹 어쩔 수 없이 뭐 수사를 하거나 뭐 척결을 하는데 앞장설 수 있지만 문가리만큼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 하는 뉘앙스로 저는 이해할 수밖에 없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뭐 이러한 점을 봤을 때 아직도 윤석열은 이제 문가리와의 어떤 연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고 아마 이러한 것들은 현재 자신의 어떤 대선 후보로서의 지위를 위협할 수 있는 세력이나 사람은 문가리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뭐 이런 점들에 비추어 봤을 때 설사 윤석열이 올 3월 9일에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가능하겠느냐. 그래서 뭐 외연을 넓히는 것도 중요하고 뭐 여러 가지 연대를 생각하는 것도 물론 의미가 없지는 않지만 제 생각에는 정권 교체를 요구하는 국민들이 6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사실 정권 교체를 원하는 국민들은 단순히 문가리 주위의 일부 세력, 물론 뭐 좌빨 세력이라던가 뭐 주사파 세력들에 대한 반감이 뭐 있겠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국정 실패의 책임이 문가리에게 있고 특히 문가리가 스스로 이것이 뭐 실수라던가 과실이 아니라 스스로 의사에 따라서 이런 국정의 난맥상, 부패, 불공정이 이루어졌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에 따라서 문가리를 심판해야 한다는 국민의
그 의사를 외면해서는 과연 윤석열이 안정적으로 대통령이 당선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대통령이 당선되었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거는 뭐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 좀 생각이 들고요. 또 윤석열은 계속적으로 이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는 개헌을 하겠다라고 지금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보수 진영에서는 왜 윤석열이 5.18 정신을 헌법에 넣으려고 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요. 저는 뭐 저나 혁명 21 황장수 대표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는 것도 문제지만, 그것보다 윤석열이 지금 계속 개헌을 하겠다는 의사를 지금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그게 5.18 정신을 5.18 헌법 전문에 넣고 안 넣고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윤석열은 자기가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개헌을 하겠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뭐 어찌됐든 이 부분 자체 뭐 전략적으로 봤을 때도 대통령 당선에 도움이 된다던가,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점과는 하등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은 더 이상 머뭇머뭇 어중간한 태도를 보이지 말고,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 본인 스스로가 국민의 요구에 따라서 자신이 대통령 후보에 출마했다고 지금 스스로 생각한다면 머뭇머뭇 거리지 말고 어중간한 태도를 보이지 말고 문가리를 심판하겠다는 의사를 확실하게 내비치고, 뭐 되도 않은 개헌 같은 얘기는 입에 담지 않는 것이 현실적으로 더 필요하다. 그것만이 지지층들을 더 결집시킬 수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위해서 그간 황장수 대표와 혁명 21이 계속 고생해왔고, 이런 부분들을 계속 추진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